예,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직업들 그 선호도 같은 거 최근에 보신 적 있으시죠? 어, 제일 인기가 많은 직종이 뭐가 있던가요? 예, 뭐 소방 공무원 이런 것들이 직업 만족도가 되게 직업 만족도랄까요? 선호도가 되게 높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아, 참. 음, 그 대신 또 뭐 사업가나 창업 이런 쪽은 또 그렇게 높은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 계속해서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게 뭔가 했을 때 보면은 제일 문제는 창업 자체가 뭔지에 관해서 이게 무엇이지 이게 뭐지라는 그 사회적 인식 자체가 아직도 굉장히 낮은 게 아닌가. 어, 결국에는 사업가라고 하면은 사업가라고 하면은 어, 창업가다 사업가다 하면은 어, 이 사람이 어, 사업 기회를 잘 포착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금을 잘 동원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위험 관리를 잘하고 뭐 이런 이게 이제 기업가의 요소예요. 결국에는 기업가는 이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 네 가지가 굉장히 핵심이라고 해요. 첫 번째는 기회를 잘 이게 진짜 기회인지 아닌지 어, 하늘에서 막 동아줄이 한 여러 개가 내려와요.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썩은 것이고 어느 것이 진짜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을 타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참 올라가다가 썩었으니까 중간에 뚝 떨어지면 뭐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깨져서 죽겠죠. 지금 보니까 진짜 동아줄이야. 그러면 이제 원인이 뭐 탈출을 하든지 어느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회가 좋은 게인지 나쁜 게인지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기업가 자질의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좋은 기회구나 했으면 이 기회를 내가 살려가지고 뭔가를 해봐야지 했으려면은 결국에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리소스 또는 캐피탈이라고 그러죠. 자원 속에는 캐피탈도 있고 휴먼 리소스도 있는데 이 리소스를 모빌라이제이션 결국에는 휴먼 리소스가 캐피탈 리소스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기업가의 거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동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시 좋은 그릇에 담아가지고 빠지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좋은 포도주를 굉장히 썩어 빠진 마대자루에 담으면 그 포도주가 어떻게 될까요? 포도주가 다 상하고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밑빠진 독에다가 계속 담아버려요. 그럼 그 독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시스템이라는 것은 좋은 그 자원이나 또는 휴먼 리소스를 넣었을 때 그것이 탄탄하게 구축이 되고 성장이 되는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관리가 잘못되고 거기서 벌어온 돈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핵심이 결국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가는 거죠. 자본을 축적해가지고 일종의 가가 되는 거예요. 가라는 건 뭐예요? 가라는 거는 한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에요.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부를 축적했다는 얘기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거예요. 부가 계속 풀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건 결국 자본주의의 핵심인 거죠. 자본주의 핵심이라는 건 결국에는 나 혼자서 끊임없이 땀을 흘리면서 나 혼자서 모아서 내가 계속 이거를 돈이든 뭐 금이든 좋은 귀한 거를 계속 쌓아둘 거냐 아니면은 쌓아두는 큰 틀을 만들어서 이 틀 속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관리할 거냐 이런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돈을 버는 거, 관리하는 거, 또 이 다음에 돈을 버는 거. 그런 구조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자본주의라는 거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자본이 돈을 버는 것이에요.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자본이 돈을 버는 그러한 시스템을 이해를 하느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느냐, 구축하느냐, 할 능력이 있느냐가 기업가의 능력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가는 이 모든 것들, 만약 사업 계획서 같으면 이걸 다 계획을 잡고 세우는 거죠. 그래서 괜찮은 사업가다,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업가라는 하면 그는 기획을 인지하고 자금을 동원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위에는 뭐예요? 그 위에 부를 축적해가지고 부를 축적한 사람 한 다음에 뭐예요? 부가 부를 벌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극명하게 보는 게 있죠. 지금 이건희 회장이 지금 몇 년째 누워 있어요. 이건희 회장이 재산이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이건희 회장이 식물인간이 되어 있지만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건 이게 뭐예요? 이건희 회장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돈을 번다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쌓아놓은 자본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건희 회장이 누워있는데 자산이 늘어나는데 못 살겠다고 거의 자살하고 막 이게 뭐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삽질을 해요. 엄청나게 피땀을 흘려요. 피땀을 흘리는데 돈이 계속 하나도 안 써.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자이기 때문에 자요. 노동자,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의사 선생님들이 데모를 했어요. 뭐라고 데모를 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데모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데모를 저는 결정적인 이유는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봐요. 데모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도 한갓 노동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건이 맞춰지면 돈을 더 벌 수도 있는데 더 못 벌 수도 있는 게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 한 사람에 따라서 편차가 크다는 얘기예요. 시스템에 따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지 한 명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환경에 따라서. 한의사에서 뭘 허용하면 안 되고 의사들을 더 뽑으면 질이 나빠지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밥그릇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거는 뭘 시키냐는 것 똑같아요. 나는 아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나 혼자 벌어서 내가 노가다에서 먹고 삽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의사가 100만 명이 100명에다가 200명, 만약에 5만 명에다가 10만 명으로 늘어나면은 의사 숫자가 두 배로 늘어나니까 의사들이 벌어가는 총 수익이 1억 5천에서 7,500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스스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와 똑같으면 나는 자입니다. 바꿔야하면 나는 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자본주의화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자본주의화되고 이분이 자본가가 되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본가가 됐으면 자가 버는 게 아니라 자본이 돈을 버는 거니까 별개의 문제가 되니까 그때 당시의 돈의 상황과 그때 당시의 시장 상황을 이용해서 돈을 벌면 되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떼거리로 데모를 한 걸로 봐서는 나는 아직 돈을 몰라요 하고 똑같아요. 나는 아직 시장을 몰라요. 미국의 변호사가 무지하게 많아요. 무슨 옆집하고 싸움만 해도 변호사 부르는 그런 시장이고요. 교통사고만 나도 제일 먼저 쫓아가는 사람들이 변호사들이 제일 먼저 쫓아가고 앰뷸런스가 사고 난 사람들이 달려가면은 앰뷸런스보다 먼저 병원에 도착하는 사람들이 변호사일 정도로 굉장히 변호사 천국이에요. 그러면 변호사를 다 굶어 죽어야 되고 변호사들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100만 명이 100만 명. 100만 명이 의사면 인구도 도대체 얼마길래 인구는 한 3억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 100만 명이 변호사면 뭐 먹고 산대 이러는데 실제로는 잘 먹고 잘 살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변호사 시장을 다 장악했어요. 사실 한국에서도 변호사에서 다 장악했는데 변호사가 장악한 게 아니라 누가 장악했냐면은 변호사 로펌이 장악했어요. 한 변호사 회사에 변호사 5,000명, 3,000명, 2,000명이에요.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호사 회사 자체가 규모의 경제예요. 전문화와 분업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일 처리를 잘해요. 미국 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럽,
남미,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까지 다 미국 변호사들이 다 활동을 하고 있어요. 왜요? 자본주의화되기 때문에 집단화가 되어 있고 전문화가 분업화가 되어 있어요. 전문화가 분업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전문화와 분업화가 되어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숫자가 많아서 우리는 못 먹고 못 살아요가 아니라 의사 숫자가 많아서 먹고 못 살겠어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의사들이 데모하는 건 뭐예요? 시스템화하지 못했다는 거고 자본주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고 자본가가 아직 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빌 게이츠 아버지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빌 게이츠 아버지도 변호사예요. 변호사인데 빌 게이츠한테 물려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변호사 재능을 물려준 것도 아니고 뭘 물려줬어요? 도전할 수 있는 능력, 도전할 수 있는 도전성이라는 아마 핏줄을 물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 업계에 도전을 한 게 아니라 빌 게이츠는 또 다른 미지의 세계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챌린징할 수 있는 도전성을 일종의 엔터프레너십이죠. 기업가 정신을 물려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창업을 얘기를 할 때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사람인데 자의 사람들을 잔뜩 키울 거냐. 자는 자생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가의 사람들을 키울 거냐. 지금 우리나라가 기로에 놓여 있는데 이 기로에 놓여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는 다 누군가가 키워야 돼요. 자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이에요. 가는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해놔야 나라가 부국강백해지는데 지금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떤 나라를 구축해 놓은 거예요? 자만 잔뜩 양성해 놨어요. 왜 자만 잔뜩 양성해 놨어요? 누가 이렇게 양성한 거예요? 누가 양성을 했냐면은 부모님들이 양성을 했죠. 미성년자가 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고 미성년자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등록금 대주고 있고 집에서 데리고 있고 그럼 이거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가 진작에 나가서 비와 바람과 태풍을 밖에서 견뎌야 되는데 식물이라 그러면은 계속 비닐하우스 안에 있어 계속 젖먹여주고 이러는 거예요. 따뜻한 온도, 적당한 온도 맞춰주고. 그러고 나서 부모님이 여력이 없으면 비닐하우스 다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얘들이 다 말라 죽거나 자살하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환경 자체가 자만을 양성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나라 창업을 가장 제어하는 요소가 뭐냐? 사회적 인식이에요. 사회적 인식 자체가 다 안 돼 있어요. 자본주의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자본주의의 기초를 전혀 자본주의는 뭐예요? 자본을 알아요. 자본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을 전혀 몰라요. 그럼 뭘 아는 거예요? 잔뜩 오형식 수학, 영어, 방정식 잔뜩 펴는데 그거하고 돈 버는 거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창업론에서 왜 그런 얘기가 창업론이니까 하는 거예요. 창업에서는 사람이 핵심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이 어떤 나라에 있는지 몰라요. 본인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도 모르고 자본주의니까 자본이 가장 중요한데 도대체 자본을 어떻게 벌고 자본에 관한 능력은 어떻게 배양하고 돈이 돈을 벌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고학력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것을 가르치는 학교에서도 제대로 못 가르쳐요. 학교는 선생님이 못 가르치잖아요. 선생님이 돈에 대해서 알아요? 선생님이 정말 돈에 대해서 순수하세요. 돈이라 그러면 맨날 최근에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봉투를 받으면 안 된다. 이 정도밖에 몰라요. 이게 무슨 돈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은 또 뭐예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해요. 공부만 해요. 사실 무슨 공부를 했어야 돼요? 자본주의에 관한 공부를 제일 먼저 시켰어야 되는데 그 교육은 부모님이 못 시켰어요. 그럼 무슨 공부를 계속 하라 그래요? 학교만 계속 가라 그래요. 학교는 전혀 못 가르쳐요. 학원을 가래요. 학원도 전혀 못 가르쳐요. 학원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에 관해서 얼마나 더 빨리 풀고 더 잘 풀 것만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인 돈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무도 안 가르쳤어요. 근데 막상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직장을 취직을 못했는데 직장 갖다 냈다 잘렸는데 이 모든 거에 가장 필요한 건 실제로 돈이고 돌아가는 거는 상인데
여기에 관해서는 하나도 안 가르쳤기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특히나 이제 창업론에서 가르칠 때는 좋은 사람, 좋은 창업가가 진짜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기업과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에 관한 그 사업에 관한 분별력도 없고 자금 동원도 전혀 모르고 시스템 구축이라는 건 처음 듣는 얘기고 시스템이라는 건 다단계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가 뭐 이런 게 얘기를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험 관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론과 현실이 융합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가와 자의 극명한 갈림길에서 우리는 대부분 자의 생활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가는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삼성이나 현대나 LG에 취직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럼 본인이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공무원이 되겠다 그래요. 이건 뭘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노예로 살겠습니다. 똑같아요. 제발 나를 노예로 생각해 주세요. 근데 참 노예만도 못한 게 노예는 주인님이 어떻게 해요? 주인님이 이 노예가 죽을 때까지 보장을 해줘요. 그리고 노예의 자식과 노예의 딸과 아들도 노예예요. 그럼 누구 거예요? 주인님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노예뿐만 아니라 늙은 노예의 자식들, 부인, 딸, 아들까지도 다 주인님이 케어해줘요. 근데 여러분이 취직을 했다. 노예로 그러니까 취직하는 순간에 본인을 뭘로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본인을 노예로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써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참 자본주의의 그 노예는 참 무자비한 게 이 친구가 일을 잘 할 때까지만 노예예요. 어느 순간에 이 친구는 얘가 받아가는 돈이 이 친구가 받아가는 돈이 우리 회사에 기여하는 돈보다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잘라버려요. 그 나이가 되게 40대 중반이에요. 잘라고 나면 어떻게 돼요? 노예는 주인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데 회사는 자비를 안 베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길바닥에 남게 돼요. 그럼 노예의 길을 선택한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 뭐냐? 딱 한마디로 절규하면은 아비규환이에요. 무슨 아비규환이냐? 노예들의 아비규환이에요. 무슨 노예들이냐? 무슨 노예들이에요? 직장을 들어가겠다고 막 하는 아비규환들, 잘리고 나는 사람들의 아비규환들,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아비규환이에요. 왜요? 일을 하다가 죽기도 해요. 죽을 만큼 일을 시켜요. 근데 직장이란 거 원래 그런 거다라고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쉬운 게 사실은 다양한 길이 있었는데 모든 길이 다 차단된 줄 알고 세상에는 취직밖에 없는 줄 알고 거의 다 대부분 사람들이 취직밖에 안 해요. 그 취직을 당해달라고 하고 또 취직을 다 하지도 못하지만 그래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첫 번째 이유가 본인들의 우선순위를 굉장히 분별하지 못하는 거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때에 관한 게 엄청나게 여기서 때라는 거는 선택에 관한 때예요.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기뻐할 때, 장례식장을 가야 될 때와 장례식장에 가서 슬퍼해야 될 때와 또 혼례식장이나 잔치식장에 가서 기뻐해야 될 때. 우리는 지금 뭐냐면은 때를 거의 구분을 못해요. 이 친구는 그때 그걸 했어야 될 때가 아니고 다른 걸 했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거에 허송세월은 아니에요. 엄청나게 피땀을 흘려서 이만한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근데 보니까 전혀 그 길이 아니야. 이 산이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에 부러지는 대부분의 소리는 뭐예요? 이 산이 아니었어. 이 잘못했어. 심지어는 직업에 관한 거의 내가 잘못했어. 그게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경제활동과 관련해 집을 팔면 안 됐었는데 사면 안 됐었는데. 수많은 아비규환들이 생기는 뭐예요? 우선순위와 시행착오로 인해서 생긴 결과들이에요. 대부분의 고민들과 갈등들과 절규들과 이런 가슴을 치는 여러 대부분은 우선순위를 구분을 잘못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선순위를 구분 잘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선택의 오류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택의 함정들, 우선순위 함정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 현실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창업에 관해서 제대로 배웠으면, 창업론에 관해서 제대로 배웠으면은 그 고민의 상당 부분은 어쩌면 해소되었을 수도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지금 수업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무슨 사명감이에요? 우선은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생존 기술이에요. 창업은 기본 기술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세월호 때 우리가 많이 고민했던 건 뭐냐면은 우리가 교육을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세월호 하면서 잊어버린 건 뭐냐면은 세월호 이후에 계속 해야 한다는 부분이 안전과 안보지만 실제로 각자가 해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생존 수영이에요. 빠져나오고 나서 헤엄쳐서 어느 정도 일정한 동안 좀 구조되고 오더라도 하다못해 부유물에다 하나 붙잡고 조금 모통이라도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실력들. 외국인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가장 먼저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수영의 기초예요. 혹시 물에 빠지더라도 네가 생존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혹시 네가 취직을 못하더라도, 혹시 네가 성인이 되더라도 네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생존에 관한 기술을 거의 안 가르치는 거죠. 창업은 지금 뭘 가르치는, 고등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어쩌면은 생존 기본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자본에 관한 거, 창업의 핵심이 실제로 이제 창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철학에 관한 얘기도 있지만, 도대체 창업가의 교육, 이 너무 미진하다. 이렇게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자본가와 근로자에 관해서 기업가의 연결 강의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